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기준의 구두가 부산 그랜드 호텔 대리석 로비를 울렸습니다. 6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곧은 자세와 깔끔한 슈트는 여전히 그를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으로 보이게 했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눈가의 주름과 약간 처진 어깨가 그의 지친 영혼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바다가 눈부시게 빛났지만 한기준의 마음속은 30년 전 멈춰버린 흐린 날씨 같았습니다. 회장님, 이번 호텔 증축 계획은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현장 답사를 진행하시죠. 비서가 말했습니다.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오늘은 피곤하니 먼저 체크인하고 쉬도록 하지. 비서가 떠난 후 한기준은 로비의 벽에 걸린 거대한 바다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서지는 모습이 마치 그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온전했던 것이 흩어져 사라지는 모습 말이죠. 한기준은 호텔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런 호텔들이 그의 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공간이지만 그 어디에도 따뜻함은 없었죠.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그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지갑 속 낡은 가족 사진이 살짝 보였습니다. 한기준은 잠시 멈춰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기준과 아내 그리고 5살 된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딸의 생일이었고 부산 해운대에서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딸은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한기준은 천천히 지갑을 닫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고맙소. 그는 프런트 직원에게 신분증과 카드를 건넸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한기준 회장님, 특별 스위트룸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바다가 잘 보이는 전망입니다. 한기준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전망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잊혀지지 않는 기억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기준은 방에서 혼자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빛들이 바다 위에 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한기준의 밤하늘에 잃어버린 별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펼쳐진 지갑과 그 안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그는 사진 속 딸의 이름을 부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널 찾지 못해 미안하다. 한기준은 벌써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내의 죽음도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딸의 실종은 그의 영혼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한기준은 사업에만 몰두하며 자신을 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기준은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보통은 방에서 식사를 해결했지만 오늘은 왠지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문득 시선이 한 여직원에게 멈췄습니다. 어제 체크인을 도와주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여직원은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호텔 유니폼 조끼를 입고 목에는 화려한 무늬의 스카프를 메고 있었죠. 그런데 그 스카프의 무늬가 한기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본 듯한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한기준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여직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름표에는 서지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기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서지민의 눈매가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는 마치 자신의 아내를 닮아 있었습니다.
스카프의 무늬가 특이해서요. 어디서 구하셨나요? 서지민은 스카프를 살짝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특별한 날에만 매요. 오늘은 부모님 기일이라. 한기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늬는 30년 전 아내가 딸 유진이를 위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스카프의 무늬와 똑같았습니다. 가족 사진 속에서 유진이는 그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죠.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서지민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28입니다. 한기준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딸이 실종됐을 당시 5살이었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니 35살이 되어야 했습니다. 나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한기준은 실망감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과 비슷해서요. 서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종종 닮았다는 말을 들어요. 한기준은 자리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스카프의 무늬는 너무나 독특해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맞지 않았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커피를 마저 마신 후 한기준은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현장 답사 준비됐습니다. 잠시만, 호텔 매니저를 만나고 싶네. 잠시 후 호텔 매니저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회장님? 한기준은 망설임 없이 물었습니다. 프런트의 서지민 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서지민 직원은 우리 호텔의 모범 직원입니다. 3년 전부터 근무했고 고객 서비스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이죠. 개인적인 배경은 어떤가요? 매니저는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직원의 사생활이라. 한기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 호텔의 소유주요. 알 필요가 있네. 호텔 매니저는 한기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지민 씨는 입양아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 번은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어릴 때 입양됐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기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입양아라니. 나이가 맞지 않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양 가정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가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씨 성을 가진 부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기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이와 스카프, 그리고 입양이라는 단서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맙소. 비밀로 해주게. 매니저가 떠난 후 한기준은 당일 예정되어 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비서의 놀란 얼굴을 무시한 채 그는 호텔에 머물며 서지민을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생겼네. 내일로 모든 일정을 미루게. 점심시간 한기준은 호텔 직원 식당 근처에서 서지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고 한기준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서지민이 음료수 잔을 잡는 방식, 눈을 깜빡이는 모습, 심지어 웃을 때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한기준의 아내를 닮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로비에서 서지민이 손님을 대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손동작, 특히 무언가를 설명할 때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는 모습은 마치 어린 유진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도 이야기할 때면 항상 그렇게 손으로 원을 그렸죠. 저녁이 되자 한기준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서지민도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던 그녀는 메뉴를 주문할 때 고민하다가 결국 낙지볶음을 선택했습니다. 한기준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낙지볶음은 유진이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지민이 일어서려는 순간 한기준은 결심한 듯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지민 씨,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서지민은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한기준은 그녀를 레스토랑의 조용한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아침에 본 스카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서지민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스카프요? 사실 이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입양될 때 함께 온 물건 중 하나였거든요. 한기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입양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대여섯 살 때였다고 해요. 정확한 생년월일을 모르기 때문에 입양 부모님이 추정해서 제 생일을 정해주셨대요. 한기준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실제 나이는 서류상 나이와 다를 수 있었습니다. 입양 전의 기억은 없나요? 서지민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가끔 꿈에서 바다가 보이는 집과 웃는 여자분의 얼굴이 떠올라요. 하지만 그게 실제 기억인지 아니면 그냥 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기준은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여자아이의 스카프를 보세요. 서지민은 한기준이 건넨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가족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세 식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5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 서지민의 시선은 곧 여자아이의 목에 두른 스카프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건 서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스카프는 분명 지금 그녀가 목에 두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무늬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기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한기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내 딸 유진이가 실종되었소. 그날 딸은 이 스카프를 하고 있었고 이후로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서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자아이의 웃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모님의 행복한 표정.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저는 서지민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기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입양될 때 가지고 있던 다른 물건들은 없나요? 서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은 가방이 있었어요. 그 안에 이 스카프와 작은 토끼 인형, 그리고 조개 껍데기 몇 개가 있었죠. 한기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토끼 인형은 유진이의 5번째 생일 선물이었고 조개 껍데기는 그날 해운대에서 유진이가 직접 주워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아직 가지고 있나요? 서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파트에 보관 중이에요. 그것들은 제게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니까요. 한기준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서지민 씨, 아니 유진아, 내가 내 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서지민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어딘가 희망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한기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시간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주겠소.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DNA 검사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지민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이미 서지민이라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다음 날 아침 한기준과 서지민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은 호텔에서 종종 마주쳤지만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한기준은 서지민에게 공간을 주고 싶었고 서지민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기준은 서지민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입양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23년 전 5살로 추정되는 여자아이가 서 씨 부부에게 입양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입양 당시 아이의 기억은 거의 없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과 언어 장애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한기준은 그 기록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서지민이 정말 유진이라면 그녀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 누가 그녀를 납치했고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한기준은 아침부터 초조하게 병원으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그는 즉시 서지민에게 연락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서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퇴근 후에 갈게요. 저녁 6시 한기준은 병원 로비에서 서지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검사 결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결과를 미리 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서지민과 함께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지민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양 가족 외에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한기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의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들을 맞이했고 봉투를 건네받아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의사는 잠시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본 후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기준 씨와 서지민 씨는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99.9%로 직계 혈족이 틀림없습니다. 한기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과 고통, 그리고 절망 끝에 마침내 찾은 딸. 그는 무너질 것 같은 감정을 간신히 붙들었습니다. 서지민은 충격에 빠진 듯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상담실에는 한기준과 서지민, 그리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유진아. 한기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서지민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지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유진이가 아니에요. 비록 제 몸에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해도 저는 28년 동안 서지민으로 살아왔어요. 한기준은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이해해. 내가 혼란스러운 걸 알아. 하지만 아빠는 왜 이제야 저를 찾으셨죠? 서지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울었는지 아세요? 왜 저를 포기했나요? 한기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포기? 난 단 하루도 널 찾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 경찰, 탐정, 심지어 무당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럼 왜 저는 고아원에 버려져 있었죠? 왜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죠? 서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기준은 천천히 다가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지민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요. 서지민은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제 입양 부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제게 온 세상을 다 주셨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제 친아버지라고 하니 서지민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제 인생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23년 동안 서지민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한유진이라는 낯선 이름을 받아들이라니. 한기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30년간 딸을 그리워했지만 서지민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무리한 요구였네.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줄게. 한기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해. 난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내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내가 숨쉬는 이유는 오직 너를 찾기 위해서였다. 서지민은 한기준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흔들렸지만 곧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상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한기준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찾았지만 다시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후회와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덮쳤습니다. 다음 날 한기준은 호텔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지민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짧은 편지를 썼고 거기에 아내가 유진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함께 동봉했습니다. 한기준은 프런트에 편지를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서지민 씨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떠난 후에요. 편지를 맡긴 후 한기준은 부산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다가 그에게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서지민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기준의 마음은 조금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한기준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부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서지민으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기준은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누가 왔을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서지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토끼 인형과 아내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한기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서지민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며 기다렸습니다. 서지민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를 딸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한기준과 서지민은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지민은 아내가 남긴 편지를 읽고 난 후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해변에서 조개를 줍던 기억, 엄마가 들려주던 자장가, 그리고 아빠의 어깨에 올라타 세상을 내려다보던 느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꿈을 꿨어요. 서지민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어두운 곳에 가뒀다가 나중에 버렸던 기억이 너무 생생했어요.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내가 유치원에서 사라졌어. 경찰은 모든 증거를 찾아봤지만 단서가 없었지. 마치 땅이 삼켜버린 것 같았어. 서지민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람들,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에 갇혀 있었고 그 후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다음에 기억나는 건 고아원에서의 생활이에요. 한기준은 서지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지민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 내가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든 말든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는지 알아줬으면 해. 서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느껴졌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서지민의 입양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한기준은 깊이 절을 하며 서지민을 사랑으로 키워준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민이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동안 제 딸을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지민은 묘비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쌍의 부모님이 있었고 그 모두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묘소를 나서며 한기준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 계획이니? 서지민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일단은 호텔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제 일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어떨까요? 한기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서두를 필요는 없어. 우리에겐 이제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몇 주 후 서지민은 한기준의 초대로 서울의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유진이의 사진들이 가득했고 한쪽 방은 그대로 유진이의 방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내 방은 그대로였어.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한기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지민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장난감들, 동화책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옷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방에서 저는 행복했나요? 한기준은 문간에 서서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이였어. 내 엄마는 널 햇살이라고 불렀지. 내가 있는 곳은 항상 밝고 따뜻했으니까. 그날 밤 서지민은 한기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침대에 누워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지민은 한기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해운대에 있는 그 옛날 집이 아직 있나요? 한기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어. 가끔 그곳에 가서 옛 기억을 떠올리곤 했어.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서지민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 두 사람은 함께 부산 해운대의 옛집을 찾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주택은 겉모습만 약간 변했을 뿐 내부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서지민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해운대의 작은 집 테라스에서 한기준과 서지민은 함께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지민은 호텔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사업을 함께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서지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한유진이라는 이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서지민이 불렀습니다. 아직도 그녀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한기준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사라졌던 그 시간 동안 정말 괜찮으셨어요? 한기준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 한순간도 괜찮지 않았지. 내 엄마가 떠난 후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 하지만 언젠가 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만이 나를 지탱해 주었어. 서지민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 내가 돌아왔구나. 한기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지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해운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제가 엄마를 닮았다고 하셨죠? 한기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 웃음소리, 눈빛, 심지어 말투까지 내 엄마를 많이 닮았어. 그녀도 너처럼 강하고 따뜻했지. 서지민은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남긴 편지 정말 마지막으로 쓰신 거예요?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는 병이 악화되는 동안 내가 자랄 때마다 읽을 수 있는 편지들을 써두었어. 내 18번째 생일, 대학 입학, 결혼. 모든 중요한 순간을 위한 편지였지. 하지만 내가 사라진 후
그 편지들은 내게 남겨졌고, 이제 그것들은 모두 내 것이야. 서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껴져요. 그리고 아버지도. 바다 위로 붉은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기준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서지민은 아버지에게 기대었습니다. 30년. 참 긴 시간이었죠. 서지민이 속삭였습니다.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들의 앞에 펼쳐진 바다는 더 이상 상실과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바다는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서지민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무늬는 이제 단순한 패턴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이자 역사 그리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지민이자 한유진으로서 두 개의 인생과 두 개의 사랑을 모두 간직한 채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걸을까요, 아버지? 서지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기준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함께 걷자.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은 파도에 씻겨 사라졌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과 상실, 그리고 결국 찾아온 재회. 운명의 실타래는 그들을 갈라놓았다가 다시 엮어주었고, 이제 그 실타래는 더욱 단단하게 그들을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첫별이 떠오를 때 한기준과 서지민은 여전히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고 그들은 함께 그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부녀,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해운대의 옛집은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한기준과 서지민은 주말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었죠. 테라스에는 화사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거실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과 새로운 사진이 함께 어우러져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지민은 이제 한기준의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호텔 경영 경험과 새로운 시각은 회사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호텔 체인은 더욱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업무적으로도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민아, 이 자료 좀 검토해 줄래? 한기준이 새로운 호텔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서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근데 왜 항상 저를 지민이라고 부르세요? 유진이라고 불러도 괜찮은데. 한기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서지민으로 자라왔고 그 이름으로 멋진 어른이 되었으니까. 나에게는 내가 유진이기도 하지만 지민이기도 해. 두 이름 모두 너를 완성하는 조각들이니까. 서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두 정체성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으로서의 어린 시절과 서지민으로서의 성인기, 두 삶이 하나로 이어져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서지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리고 싶어요. 한기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낡은 토끼 인형의 발에 달려있던 작은 방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방울, 기억나세요? 엄마가 토끼 인형에 달아주셨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항상 이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대요. 한기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직접 골랐던 거야. 유진이가 길을 잃어도 이 소리를 따라 집을 찾아올 수 있게 라고 말했었지. 그 말이 정말로 이루어졌네요. 서지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방울 소리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한기준은 서지민이 사라진 후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서지민은 입양 가정에서의 따뜻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슬픔과 기쁨, 상실과 회복의 이야기가 밤바람에 실려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서지민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왜 납치되었는지 아시나요? 범인을 찾으셨나요? 한기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내 사업 라이벌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어. 그 후 몇 년간 나도 개인적으로 조사를 계속했고 결국 한 가지 단서를 찾았지. 서지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내 회사 고위 임원 중 한 명이 연루되었던 것 같아. 그는 내가 추진하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뒷거래를 하고 있었고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자 너를 나치에 협박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돼. 하지만 계획이 틀어지면서 너를 버렸던 것 같아. 서지민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났어. 한기준이 말했습니다. 사고로 죽었지.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 서지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지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죠.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지민이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한기준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만 있어. 다음 날 아침 서지민은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드럽게 밀려와 그녀의 발끝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지점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지민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바다는 그녀에게서 가족을 빼앗아갔지만 결국에는 그녀를 가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삶은 때로 잔인하지만 또한 놀라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도 합니다. 바닷가에서 발견한 조개 껍데기를 주워 손에 쥐며 서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서지민이자 한유진, 입양아이자 사랑받는 딸,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제 집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집을. 그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랑과 소속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바다에 던지며 서지민은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바다는 잔잔히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고 햇살은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서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할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